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드입니다. 5월 18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거래량 가뿐히 2,000건 돌파하겠네요. 자,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이것이 왜 얼토당토하는 소리인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낙폭이 다시 커지지? 자, 주간 실거래지가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대구 낙폭이 전주 대비 커졌어요. 웬만한 지역들은 전주 대비 낙폭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낙폭이 커졌다. 인천 가장 늦게까지 상승했던 지역 인천 낙폭도 굉장했었지만 주간 실거래 지수가 상승으로 나타났어요. 세종시 지난번에 0.37% 상승이었던가 굉장한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여기에도 좀 낙폭이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대구만 눈에 들어옵니다. 대구만. 대구 전세지수 지난주보다 낙폭을 많이 키웠습니다. 울산만 봐도 낙폭이 줄어들고 낙폭 줄어드는 지역이 조금 더 많은 이런 상황에서 대구 전세 쉽지 않아지는 가을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아무튼 이번 가을부터 한 1년, 2년 정도는 높은 전세 받은 것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지금 요 윗부분을 살짝 보시면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변함이 없구나. 그 정도 파악하시고 계시고요.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 추세. 월세도 줄어드는 추세. 한동안 월세 상승세가 좀 타도시에 비해 압도적이었습니다. 부산은 이렇거든요. 부산의 모습은 이러하거든요. 지금은 다시 이런 모양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시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양 생각 같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도 많이 전세 감소 그리고 월세까지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전체 임대 물량은 감소폭 조금 더 많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파트 거래량 3월달은 1857건 4월달 지금 1704건 남아있는 날수가 한 12일 정도 되네요. 물론 휴일도 있죠. 그럼 요걸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줄어드는 추세로 간다는 부분이 포인트예요. 근데 오늘 제목에 4월 거래량 2,000건 걷더니 넘어가겠네요 라고 만약에 2,000건을 넘어간다면 제가 대구시장을 바라보는 눈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져야 될 거예요. 2,000건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시장 분위기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요거를 가지고 와봤어요. 익명 게시판에 있는 걸 누가 쓴 글인지도 모르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4월 거래량이 벌써 1,700건 돌파? 1,704건째 지금 거래가 신고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거래 신고 일수가 12일 정도 더 남았으니까 4월은 2,000건을 가뿐히 돌파하겠네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은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저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1,704건이에요. 비슷한 날짜로 가보면은 1,769건 요때하고 아마 비슷할 거예요. 자, 이때부터 남은 날수는 12일이라고 했는데 신고일자 기준으로는 9일 남았네요. 9일. 9일 남았을 때 1, 2, 3, 4, 5, 6, 7, 8, 9 1769건이랑 같이 변주어 보는 게 얼추 비슷할 겁니다. 물론 여기 휴일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거래량 하루 적었던 4월 18일자 1745건과 견주어 보는 게 오히려 더 비슷할 겁니다. 그때부터 한 9거래일 동안 지나고 나니까 거래량이 한 100건 정도 늘었죠. 지금부터 거래량이 쭉 신고되면은 100건 정도 늘어납니다. 왜? 막판에 가면은 거래 신고 건수가 한 건, 두 건, 세 건, 한 10건 안쪽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남은 거래일수 동안 다 더해봐야 한 100건 정도 더해질 것이고 1800건 정도의 거래량이 나올 것이다. 제 시뮬레이션 맞죠? 이거 보이시죠? 1800건 정도 나올 거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12거래일이 남았으니까 12일이 남았으니까 2,000건을 가뿐하게 돌파할 것이다. 이거 전혀 잘못된 글이죠. 이게 착착착 해서 숫자를 탁탁탁탁 이렇게 제시를 딱 하면서 뭔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이 잘못된 글이죠. 뒷내용도 잠깐 더 살펴볼게요. 최근 금매는 거의 실종되고 근데 마이너스 30% 거래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보입니다. 주요 단지 상승세 보이긴 합니다. 그 주요 단지가 정말 많지는 않다라는 그 부분 생각해 볼 필요 있겠고요. 미국 금리 동결, 조만간 국내 금리 내리고 하는 총재 올해 내로
내린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내년쯤 되면 한번 생각해 볼까. 지금 오히려 올리고 싶은데 정부가 그렇게 못하게 억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하죠. 얼마 전에도 불려 들어갔다 나왔죠. 정부 규제 해제 터지면 이전엔 보지 못했던 대폭등이 올 것이다. 정부 규제 해제 지금 뭐 해놓은 거 뭐 있나요? 거의 대다수 다 풀렸어요. 거의 대다수 다. 아니 풀리기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거의 다 풀렸습니다. 대폭등, 여기에서 대폭등이 일어나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다?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씀드리죠. 돈 가치가 완전 바닥,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요. 임금도 높아지고 물가도 높고 더 이상 하락을 기대하셨다간 평생 월세 살아야 될지도 하여튼 뭐 모든 그 결론은 월세살이로 이렇게 좀 많이 기결됩니다. 그러다가는 막 평생 무주택이 월세나 살아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데 이 또한 옳지 않다. 얼마 전에 전세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어요. 왜? 국토부 장관이 먼저 말을 던졌거든요. 그러면 전세가 사라지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이 딱 빠져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거의 1000조 정도 되는 시장. 그 중에서 200조 정도는 은행에서 차입한 돈이에요. 부동산 시장에서 1000조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면은 뭐 나중에 뭐 월세로 결국 부담시킬 거야. 결국 월세로 더 짐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전세보다 월세로 살아가는 게 10에서 20% 정도 더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세 시장에서 돈이 왕창 빠져나가 버린다면 일단 아파트 시장 가격 자체가 무너질 거예요. 뭐 갭 투자를 했건 뭘 했건 이런 층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게 먼저 선행되어서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데 집값은 싼데 월세를 무진장 비싸게 받는다? 이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 전세 사라진다는 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말씀이 너무 길었네요. 뒷부분 요런 거 한 개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51평입니다. 51평. 나머지 25%, 35% 범어라운 프라이빗 8억 2,500. 그 웬만한 동네들 이 범어 내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제일 비싼 동네 요쪽 빼고 나머지는 뭐 한 7, 8억 정도 그런 모습 보여줬죠. 자, 수성동 4가 수성 롯데캐슬 10 한 5%? 네. 수성 동일 하이빌 레이크시티 43평형 30 한 8% 되나요? 38%? 네, 요 대형 평형들이니까 좀 건너뛸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4월이나 5월 요때까지 대형 평형 거래가 바짝 있을 것 같고 특히나 4월 달에 대형 평형 거래가 많았고요. 앞으로 대형 평형 거래도 점점 줄어드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건당 거래 대금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6억 5천 6억 5천이에요.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수성 알파시티 동아 IBC 요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40% 정도 이 편한 세상 범어 30% 정도 6억 중반 고층이 6억 중반 많이 빠졌을 때는 6억 살짝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 고층 기준으로 6억 2천 9층 한 중간층 정도가 6억 1천 굉장한 반등처럼 보이시나요? 요 한 건만 놓고 보자면 야 많이 반등했네 이렇게 느끼지만 요 세 개를 평균 지어서 보면은 그렇게 한 5% 정도 반등 느낌? 네, 그 정도 느낌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앞부분들 오늘 어제 거래 국토부 신고 오류가 있었죠. 그게 언제 또 있었나 보니까 제 작년 영상에 제 채널에서 영상을 제목으로 오류로 검색해 보시면 재작년 2021년 11월 달에 그런 오류가 한번 있었어요. 그 오류가 있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그 제대로 된 신고건들이 거래 다 신고되어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을 찍으려고 하다가 내일 다 찍게 돼서 나오면 그때 방송하자. 그래서 하루를 미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또 생각이 났네요. 자, 오늘 하루 거래량 터진 거 보고 거래량 대단하네요. 대박이네요.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거래량을 합쳐보면 149건이에요. 149건. 그럼 하루 평균 75건씩 거래되었다고 예상을 잡아보면요. 제가 시뮬레이션 할 때 85건, 80건. 맞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제 오늘 거래량은 75건 평균을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때 거래량보다 좀 적은 거래량이에요. 이틀치를 합산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죠. 주간 거래량 상으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대박이네요, 뭐네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역 센트럴자이 31층 거의 40%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격, 신규 거래 가격, 최신축 가격이 요 정도 4억 중반. 현대아이파크 4억 중반. 이거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때 매력적이네요 했을 때의 가격은 3.8억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얘가 반등이 제일 셉니다. 그렇다고 이 동네 전체적으로 다 반등하느냐 라고 봤을 때 거기까지 이만큼 반등이 세진 않습니다. 얘가 시장 전체를 견인해 갈 것인가? 떨어질 때는 얘들 떨어지는 애들이 선도적으로 떨어지면서 나머지 애들이 우르르 우수수 이렇게 떨어져 내려갔어요. 올라갈 때 얘들이 치고 올라간다고 나머지 모두들이 치고 올라갈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 진위 여부는 나중에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저 저도 추정할 따름이니까요. 최신축은 조금 건너뛰고 동대구 우방 아이유쉘 30% 고점 대비 협성 유포레적국 마찬가지로 30% 정도 거래가 많이 없었던 건 빼고요. CG 3차 사은이다음 30% 정도 빠지고요. 나머지 뭐 요런 신축들 조금 빼놓고 보더라도 여전히 금매 다 나갔어요. 그런 말 통용되지 않습니다. 예. 35%. 메트로팔레스 3차 40%. 요 1층이니까 요 이해가죠. 이해가는 가격입니다. 나머지 30% 하락하는 모습들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상인형 모아일과 파크뷰 같은 경우에는 같은 16층이에요. 같은 16층. 근데 5억 9천, 3억 9천. 5억 9천, 3억 9천. 2억씩 떨어져.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금매 다 나갔다고. 금매 다 나갔다는 말이 오히려 그 상승을 더 유도하고 싶고 부추기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독이 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매 다 나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안 보러 다니거든요. 자, 나머지 가격 30, 거의 40% 현대아이파크. 현대아이파크. 이거 무슨 일이고 이거 직거래인가요?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거든요. 이 정도 가격까지 나온다면 이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직거래가 아니었다면. 자, 나머지 가격 그냥 천천히 살펴만 보세요. 그냥 지나갈게요. 마찬가지로 거의 뭐 30% 이상의 하락 거래 있다는 부분들. 제가 요 건당 거래 대금을 보니까 다른 지역들이 내려오다가 꺾였다가 4월 달에 좀 반등하는 경향을 많이 보여요. 롯데 특히 대형 평형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막바지 거래 느낌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4월 5월까지 대형 평형 계속 거래가 이어지는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거래량 2,000건 가뿐히 돌파. 아니더라 5월의 거래량은 더 우려스럽더라. 이것이 사실 더 핵심입니다. 자, 뒷부분들은 필요하신 부분들 보시고요. 분양권 오늘 44건 대단하다고 하지만 어제 거래량 빠졌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근래 들어서 거래량 많은 거 맞습니다. 네, 5억 이상 거래량도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부쩍 많이. 여기도 보면 대형 평형들도 많이 거래되고 있고요. 5억 이상 거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청라헬스자이 5억 4천. 청라헬스자이 5억 4천입니다. 자, 나머지는 조금 건너뛸게요. 전세 거래량, 4월의 거래량 지금 좀 모자라죠. 요게 지금 전세 거래량도 부쩍 많이 신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왜 그런 거 하니? 임대차 3법 때문에 뒤늦게 신고 건수들 막 올라왔었어요. 오히려 2월, 3월 달보다 거래량 더 많이 신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과태료 같은 거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뒤늦게 과거에 했던 것들이 막 신고되고 있는 이런 추세였는데 1년 더 유예된다고 하니까 요 거래량은 얼마나 더 초과될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사람들 전세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죠. 요거 약간 의미 있어 보이는데 시간은 조금 더 두고 지켜볼게요. 평균 전세 가격 조금 반등하는 느낌.
청년 뭐 이렇게 뭐 버팀목 뭐 이런 거 막 하면은 3억까지 뭐 이 정도까지도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대출을 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요 거래량 무척 좋았던 2월달. 하지만 비싼 전세는 여전히 찾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월세 거래량은 양호합니다. 이렇게 차츰 이렇게 월세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그 말인즉슨 전세금으로 인한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시장 규모가 조금 축소될 수 있죠. 축소될 수 있습니다. 월세 비중 뭐 계속 올라가고 임차인들에게 오만상 덮어 씌울 것 같았지만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입니다. 네,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이 와중에 월세 가격만 치솟는다? 그렇지 않죠. 집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월세 가격도 같이 맞춰서 떨어집니다. 떨어져도 괜찮을 만큼 월세 물량 대구에 충분히 많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시청 감사합니다.